네, 박성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 김용태 한국당 의원하고 인터뷰한 거 들으셨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친박 신당의 어떤 현실적인 파괴력 정말 없을 거다라는 김용태 의원 얘기 동의하세요? 예, 뭐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대한애국당하고는 함께하기 어렵고 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바른미래당과 어떻게 다시 한번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 해법도 거의 맞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총선이 다가오면 예. 정계 개편이라는 건 뭐 불가피하고 네. 공천 탈락자들이 있으니까 신당들은 늘 나오긴 하는데 친박 신당이 어려운 거는 지금 무슨 명분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그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던 것은 그것도 뭐 민주당에서 공천이 불확실한 분들이 굉장히 호남을 중심으로 탈당이 많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안철수라고 하는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치 세력이든 그 정당이 성공하려면 확실한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하. 친박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예. 그 대권 주자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런 한계가 있군요. 예, 한교안 대표나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뭐 그냥 그 지금 나가주는 게 예. 좋겠죠. 그리고 오히려 우측에 예. 정당이 하나 뭐 있으면 예. 이 정당이 상대적으로 좀 그 중간자 효과를 좀 보니까 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저희 넘어가 보죠. 오늘 본론은 정치 1번지 종로, 거물 정치인들은 왜 종로에 모이나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서울 평창동에 전셋집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종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종로 지역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임종석 실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도 종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 종로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거든요. 왜 종로를 근데 정치 1번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우선 청와대 거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뭐 재헌회가 그 중앙청에서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뭐 예. 종로가 그 뭐 옛날부터 경복궁도 있고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런 하죠. 게 있으니까 예. 한국 사람들에게 종로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특별하고 예. 그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할 때는 예. 인물 중심의 그런 역사성도 있지만 음. 인물 중심의 투표를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들도 있는 거거든요. 아 종로라는 지역구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 한때 뭐 강남이 뭐 정치 1번지라고 불린 적도 있는데 예. 90년대만 해도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가 그 강남에도 선거구가 2개가 있고 서초에도 예. 선거구가 2개가 있는데 예. 한때는 그 네 지역이 다 정당이 다른 적도 있어요. 진짜입니까? 네. 지금은 이제 한 정당 일색인데. 예, 그러니까 그때만 예. 해도 뭐 거물급들이 뭐 많이 있었어요. 뭐 김동길, 뭐 최병렬, 뭐 홍사독, 오세훈, 강남에서요. 또 옆에 서초에도 예. 뭐 박찬종, 김동영 뭐 이런 아하. 분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건 이제 인물을 우리는 보고 뽑는다. 정당이 무조건 아니라 어느 당이라고 뽑아주는 지역이 아니다. 그런 이제 그 이런 이럴 때 거군요. 정치 1번제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 2000년대 이후는 그게 많이 그 강남 서초는 퇴색됐고 예. 여전히 이제 종로가 그렇죠. 종로 정치 1번지고 잘 아시다시피 뭐 예. 윤보선 대통령도 거기 국회의원을 했고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재헌에는 뭐 장면 총리도 거기 출신이고 네. 예. 뭐 근자에는 뭐 이명박 노무현 두 전 대통령도 그렇죠. 종로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명박 노무현 두 분이 종로에서 붙었었잖아요. 96년도 총선인데 예. 사실 그때는 뭐 그 새정치국민회의하고 민주당으로 새정치국민 원래 그 이종찬 의원이 국회의원을 쭉 하던 데인데 종로 이종찬 의원이 굉장히 오래 했죠. 예, 새정치국민회의이고 예. 민주당의 그 노무현 후보가 나와서 예. 표가 갈리는 바람에 그 신한국당의 이명박 후보가 됐는데 네.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국회의원직이 이제 날아가서 다시 그렇죠.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고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됐죠. 맞습니다. 대구 이제 뭐 예. 2000년 총선에 재도전하지는 않고 네. 본인은 이제 부산으로 갔죠. 아하. 가서 떨어졌는데 예. 뭐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떨어졌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기고도 뒤로 가는 게 그렇죠. 정치고 그 당시 지고도 노무현- 앞으로 가는 게 예. 정치인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그 안 될 거 알면서 그렇죠. 도전하러 갔단 말이죠. 종로를 버리고 간 거죠. 종로를 버리고 간 예. 거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떨어지고 나서 이제 노사모가 만들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바보 노무현 얘기가 예, 나오고 말이죠. 예, 그랬던 예. 거니까 종로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데 항상 이 뭔가 빅매치가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게끔 하는 곳입니다. 그거는 이제 야구로 말하면 종로는 그
1선발이에요, 1선발. 그 1선발의 영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개막전 선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선발은 예. 상대 1선발하고 붙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1선발이 무슨 5선발하고 붙거나 뭐 이러지 않거든요. 1선발은 1선발하고 붙죠. 네. 대단히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그건 뭐 선동열, 최동원이 직접 맞붙어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 이번 20대 총선에서 선동열, 최동원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거기 나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생각해야 될 건 야당이고 도전자예요. 야당이고 도전자면 야당답게 도전자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계속 지금 삼국시대 이래로 삼국시대 이래로 한반도는 한강을 지배하는 사람이 한반도를 지배했어요. 한강을 못 지키면 세력이 점점 축소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이 계속 서울에서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거의 민주당의 당선자 수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심지어는 강남도 뚫렸지 않습니까? 강남을도 졌잖아요. 서울에서. 그런 정도 전통적으로 강한 뭐 용산이라든가 양천갑 이런 데도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번 총선은 그냥 상당 정도로 이길 수 있도록 도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러려면 종로에 그게 한교안 대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상대방이 뭐 임종석 전 실장이 오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또 나오시든 이낙연 총리가 나오든 누가 나와도 맞붙어야죠. 맞붙는 게 그게 이제 결기를 보여주는 거고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도 전부터 지금 뭐 피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세 사람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임종석, 정세균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적격이라고 보세요? 그건 뭐 제가 얘기할 수 없죠. 그건 뭐 알 수가 없고 의회성이 있는 것인데 정세균 의장이 잘 아시다시피 전북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2012년에 올라오셔서 2번 연달아 하셨죠. 홍사덕 의원을 전 의원을 꺾었어요. 그분도 아주 거물이고 선거 잘하는 분인데 꺾었고 지난번에는 오세훈 전 시장 서울시장을 2번이나 한 분인데 그분 꺾었으니까 이 정세균 의원이 간단치 않은 후보인 거죠. 물론 지금 이제 국회의장도 다 이미 했고 뭐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이도 더 들었고 또 뭐 이분을 대권 주자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간단치 않은 분이다.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구로서의 종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종로에 출마한 정치인의 컨설팅을 맡게 됐다. 이랬을 때 지역구로서의 종로는 어떤 곳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은 서울이 하도 바뀌었어. 여긴 전통적인 어떤 아파트 단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파트 거의 없죠, 종로에는. 물론 뭐 창신동 그러니까 창신동이라든가 뭐 승인동 같은데 또 뭐 해화동 같은데 이런데 약간 야권 성향 지금 민주당 성향이 조금 더 있고 젊고 전통적인 뭐 평창동 같은데 뭐 사직동, 구기동, 뭐 삼청동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당 약간 또 부자들이 사는 부촌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갈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약간 뭐 민주당세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강해졌다고 봐야 돼요. 인구가 방금 말씀하신 뭐 창신동, 해화동 이쪽 인구가 약간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평창동, 삼청동 뭐 이런 데보다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인물 중심의 투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비교적 당 중심의 선거를 한다면 종로는 좀 대선 주자들끼리 좀 거물들끼리 붙으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대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물 중심의 선거가 좀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뭐 느닷없이 와서 찍어달라 이러기보다도 이제 잠재력이죠. 정치 1번지의 자부심을 좀 갖고 싶은 지역 유권자들의 그런 또 뭐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선거 전략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전국의 어떤 축소판 같은 그런 선거구가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여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제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야 되죠. 그 전공법이다. 그 말은 맞아요. 맞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한교안 대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를 종로에 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선거가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한번 진짜 정면 승부를 해보는구나. 예. 뭐 이렇게 보이는 거지. 거기를 자꾸만 피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지금 여당의 대표거나 예. 아니면 삼김이나 박근혜 전 대표처럼 이미 뭐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자본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그분이 뭐 비례대표로 가도 예. 뭐 무서워서 피해간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 예. 상징 자본이 거의 없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이제 총선 대선에서 뭐 그 공을 세워서 예. 또 대통령 후보 경선도 나가고 또 대통령 되려 그러면 예. 이런 싸움에서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워서 피하는데 뭐 대선 나가서 이겨서 정권 찾아오겠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몽준 전 의원이 예. 뭐 인터뷰에서도 하고 책에서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했지만 월드컵 유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렇죠. 예. 90년대 월드컵 유치를 이제 목표로 예. 축구협회장 할 때 예. 피파 부회장을 좀 나가야겠다. 본인이 예. 예. 그래야지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 예. 유치에 도움이 될 거다. 예. 이런 뭐 다 주위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피파 부회장 도전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아마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다 말리고 그러니까 예. 정몽준 의원이 이제 그 참모를 불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월드컵 유치가 어렵습니까? 피파 부회장이 어렵습니까? 그건 당연히 뭐 월드컵 유치가 어렵다. 그러면 네. 아니 그 더 어려운 걸 지금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예. 이게 거의 거짓말이 쏘이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나가보고 예. 이게 떨어지면 예. 월드컵 포기합시다. 아하. 근데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피파 부회장도 됐고 예. 월드컵 유치도 됐어요. 한교안 예. 대표도 예. 본인이 앞으로 정치는요 국회의원 떨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지고도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주위의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가감하게 뭐 일찍 선언할 필요는 없지만 예. 뭐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방송 듣고 있다면 나가라라는 게 정치 컨설턴트로서의 박성민 대표의 조언입니다. 자, 종로 외에 뭐 저희가 좀 아직 이른 것 같긴 하지만 다른 또 주목할 만한 지역구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뭐 그 인물 이렇게 그 경쟁이 붙으면 정부에 네. 한 10군데 정도 이제 예. 핫한 곳이 나오니까 그럼 그때 예.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예.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야당 지금 보수 정당이 지금 정권도 뺏기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 갈수록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갈수록 밀리고 있고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보수가 이기는 지역이라고 했던 것도 지난번엔 다 졌어요. 서울 같으면 뭐 용산 같은데, 양천각 같은데, 예. 강남을 같은데, 송파 예. 같은데 이런 데만 예. 해도 그건 당연히 보수 정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12명밖에 안 됐거든요. 당선자가.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갖다가 어깨에서 무슨 뭐 대구 경북의 뭐 그 한교안 대표의 뭐 측근이라든가 영입한 사람들이 그리 배치될 게 아니라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하여튼 정면에 내세워서 전공법으로 가는 게 그건 자유한국당도 사는 길이고 예. 한교안 대표도 사는 거고 어쨌든 승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승부를 피하면 안 되죠. 예. 예. 아까 제가 말했지만 야구 1선발은 상대 네. 1선발하고 붙는 거죠. 그게 영예죠, 영예. 두려워하지 예. 않고. 그럼요. 예. 근데 이게 그 단순히 후보를 누구 내느냐라는 문제 외에 수도권 민심을 좌우하는 요소는 다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종로에 나가서 된 분들이 예. 그렇게 뭐 아주 보수적인 부분보다는 서로 중도로 외연 확장이 가능한 분들을 예. 내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꼭 한교안 대표가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예. 중도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진보까지도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낸다면 그 사람이 가장 알겠습니다. 유력한 후보고 되면 또 대권 주자가 되는 거니까 예. 뭐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죠.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